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정말 수많은 보험들이 있지만은요, 두루두루 보험을 종류별로 살펴보면은 만족도가 가장 높은 보험이 이 수술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약만으로 해결하긴 좀 어려워지고 수술을 받는 빈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가장 많이 하시는 백내장 수술부터 흔하디 흔한 이 관절염, 요실금 수술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보험료도 저렴하고 중복, 반복 보장되는 수술비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정말 계속 줘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트마플랜 ABC 시간에는 암보험 집중해 볼게요. 이 암보험을 가입할 때 정말 체크해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유사암 진단비를 얼마나 받느냐 이거라고 하는데, 오늘은 유사암 진단비, 가성비 갑 플랜들까지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여러 가지 보험들 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상품으로 만나보시고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전화와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2666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자, 무료 문자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채팅 통해서도 소통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받고 또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다는 보험이 수술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정말 계속 줄까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은 안미정 전문가님과 가성비 갑인 수술비 보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미정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비해서, 그리고 또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질병을 얻게 되는 것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많고 많은 보험 중에서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럴 때는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 어떠한 보장을 얼만큼 받는지를 잘 체크하시고, 그래서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현명한 선택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데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수술비입니다. 3위는 종신보험을 차지했는데요. 이 종신보험은 사실상 보면 확률적으로는 100%의 확률이죠. 누구든 태어나면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지급을 받는 것은 100% 확실합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이유는 종신보험 하면은 일단은 좀 보험료가 비싸다는 부분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아실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입을 하고 내가 계속 납입을 했는데 그 보상을 받는 시점이 내가 사망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가입하신 분께서 그 보상을 받은 것을 피부로 느끼시지 못하는 거죠. 대신 뭐 가족들,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은 만족도가 3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위로 나온 것이 바로 진단비입니다. 이 진단비는 대부분 암,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그런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이 진단비를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가장 힘든 시기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큰 목돈, 그런 돈을 받게 되니까 큰 도움이 됐어요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보험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이것도 100%의 확률이 아니고 대부분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 병에 걸렸을 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확률적인 부분 때문인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비 보험은 도대체 왜 인기가 좋고
고객님들께서 가입하신 분들께서 가장 제일 잘했다, 내가 이 보험을 가입하길 잘했다라고 만족을 하시는 걸까요? 첫째는 보험료 자체가 다른 보험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신보험이나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1회 지급이죠.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건데 이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수술을 하고 차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또 다른 수술을 할 때도 계속 몇 번씩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고 보상을 받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크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왜 수술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다빈도 수술, 일상적으로 생활 질환에 의해서 수술하는 부분에서부터 뭐 암이나 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까지 좀 중대한 수술까지도 다 그렇게 보장 자체가 범위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률적으로도 높다라는 부분이 아마도 이렇게 만족도 1위로 뽑히지 않았나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연령별로 우리가 어떤 수술을 어떻게 받는지 조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조사해본 결과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연령별로 수술은 다양하게 분포는 되어 있습니다. 수술 건수는.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50대에서 70대 사이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실 거예요. 앞서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평생 건강하게 뭐 20대, 30대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50이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어떤 우리의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고 저하가 되면서 이런저런 병들이 많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물로 그냥 끝나고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50대에서 70대 사이가 가장 수술 빈도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50대에서 70대 사이에는 수술비 보험이 꼭 필요하다. 이 보험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만약에 보험료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고 어느 정도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미리 대비를 하시면 훗날에 굉장히 내가 그때 참 이것을 선택하기 잘했어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수술을 하는데 누구도 수술 받았대. 옆집 엄마는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 받았대. 옆집 엄마는 얼마 전에 요실금 수술을 받았대.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수술은 어떤 건지 그 순위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자료를 두 가지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09년 자료고요. 그다음에 다음 것은 2018년 자료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는요. 큰 차이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2009년에도 2018년에도 백내장 수술입니다. 우리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노화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질병을 앓게 되고 대부분 어느 정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 수술은 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백내장 수술은 뭐 2009년에도 2018년에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이제 치익 수술입니다. 뭐 소문은 많이 내진 않아요. 소문은 내지는 않지만 뭐 암암리에 많은 분들께서 이 치액 수술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보면 이제 척추 수술이 4위였던 것이 이제 3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면은 이제 스텐트 삽입 수술이 약간 소폭 증가, 좀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앞서서 뭐 진단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10대 많이 하는 수술 중에서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수술은 사실상 스텐트 삽입술하는 요 혈관 질환에 대해서 만약에 이분께서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을 하셨다, 심장 질환 진단비를 가입을 하셨다 했을 때는 아마도 여기서 지급을 받으시겠죠, 진단비를. 그런데 나머지 9가지는 진단비 명목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수술비로, 즉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저렴한 보험료로 여러 가지의 수술에 있어서도 충분히 보장을 갖고 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인원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백내장 수술은 가장 많이들 하시는데 이 옆에 이 표는 진료 비용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여기서 4위에 그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많이들 하셔. 옆집 엄마도 하고 뭐 옆집 엄마도 하셨대라고 하는데 이 백내장 수술은 그만큼 흔한 수술인데 대신에 어떤 수술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닥 큰 고가의 수술은 아니다는 점이죠. 하지만 흔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도 걸릴 수 있고 나도 수술할 수 있다.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확률이 적은 것에 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충분히 나중에 가입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수술은 꼭 그것에 대한 어떤 보험을 준비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척추 수술 같은 경우도 인원에 비해서 이 비용적인 부분은 많이 앞서 있습니다. 순위가. 그만큼 그 수술 비용 자체가 조금은 더 고가고 비용 자체에 대한 부담을 환자분들이 많이 안고 계신다라는 얘기고 이 5위까지의 순위에는 없지만 여기에 보면은 3위에 스텐트 삽입술이 있죠. 이 얘기는 많은 분들,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시지는 않지만 한번 그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비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부담을 안고 계신다. 즉, 내가 어떻게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혈관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비용적인 부담을 안아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흔한 이런 수술, 백내장 수술, 즉 다빈도 수술에서부터 이렇게 고액 수술을 받는 스텐트 삽입 수술까지 우리는 조금 탄탄하게 여기도 보장받고 저기도 보장받을 수 있게 균형을 잘 맞추어서 그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보험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빈도 수술도 보장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심장질환,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 그리고 암 수술까지도 이렇게 고액 수술까지도 다양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암 수술, 그리고 뇌 수술, 심장 수술에서는 각각 1,000만 원씩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계약 2천만 원으로 가입을 하셨을 때고요. 만약에 내가 더 필요하다, 나는 1억까지 더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1,0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수술비는 5천만 원까지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들 하시는 수술, 백내장 수술, 관절염, 그리고 치액, 요실금 등은 수술하실 때 100만 원씩 각각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다빈도 수술에서 고액 수술까지 탄탄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앞서서는 주계약 2천만 원으로 보장을 했을 때 예시를 드린 거고요. 만약에 나는 주계약을 1억까지 해서 최고로 보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5천만 원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고 갑상선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1,500만 원, 그리고 일반암 수술을 하시게 되면 5천만 원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간질환 수술에도 역시 5천만 원, 췌장 수술을 하시면 5천만 원, 요실금 수술은 100만 원, 그다음에 당뇨로 인해서 수술을 하셨을 때는 또 1,000만 원. 그리고 고혈압 역시 1,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 백내장은 100만 원이고 이제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까지도 보장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심장 수술 5천만 원까지 보장 받으실 수가 있고요. 폐질환, 신장질환 역시 5천만 원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은밀하게 치액 수술 같은 경우도 이제 1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 관절염의 경우에는 390만 원까지 최고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말씀드린 주계약 1억일 때 이 정도의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 수술했어요. 그래서 1,5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때 또 5천만 원이 나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 제가 요실금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또 100만 원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수술비 보험에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가 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러는데 보험료는 과연 얼마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보험료 보겠습니다. 앞서서 처음에 제시해드린 것처럼 주계약은 2천만 원으로, 그리고 관절염, 백내장, 치액 100만 원, 요실금 100만 원으로 해서 가입을 했을 때 예신데요. 여기에서 이제 40세 보면은 10,000원대입니다. 남자분도 11,000원, 그 다음에 여자분도 11,000원대고, 그 다음에 50세에도 2만 원, 여자분은 2만 원도 채 안 됩니다. 지금 17,000원, 그리고 60세가 되셔도 3만 원대, 그 다음에 여자분은 25,000원대. 이 보험료 보고 조금 놀라셨죠. 치킨 우리가 시켜서 치킨 한 마리 먹는 그 값도 안 되는 그런 보험료인데, 이 보험료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많은 보장들을, 그렇게 많은 보험금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손해가 아니다. 충분히 확률적으로도 높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이 보험은요, 최고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최고로 관열 수술, 즉 메스를 내서 쬐을 때 관열 수술 5천만 원까지 보장 가능하시고, 비관열 수술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까지 보장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염, 그리고 백내장, 치액, 요실금 이렇게 수술을 하시는 거는 각각 100만 원씩 다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보험에서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 범위에 있어서도 다빈도 수술, 우리가 흔하게 하는 그런 많이 하는 다빈도 수술에서부터 암과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서 이런 3대 그런 질병에 있어서 수술까지도 다 폭넓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킨값 한 마리 내가 조금 아끼시고 나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정말 현명한 선택이고, 나중에 그것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크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라이플&A 강희 씨가 함께했습니다. 정말 계속 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네, 정말 계속 줍니다. 라는 대답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받을 일이 흔하다 보니까요. 가까운 시일에 미래의 내가 지금의 이 보험을 준비한 나에게 정말 칭찬을 해주게 되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험료 자체가 착하니까 칭찬을 하게 되고, 진단비처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뭐 흔하게는 백내장 수술의 스텐트 삽입 수술, 요실금으로 인한 수술 등등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내게도 우리 가족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수술에 대해서 반복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실시간으로 문자, 전화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0120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10,000원에서 20,000원대인데 정말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아직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무릎이 아파서 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만약에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거 수술비를 받고 또 받을 수 있느냐라고 구체적인 질문 주셨거든요. 이럴 때 전문가님 정말 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앞서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약간 못 믿어 하시는 분들 사실 많으세요.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는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관절염에 100만 원, 요실금 100만 원,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치액도, 그다음에 또 백내장도 다 받으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충분히 관절염 수술 이외에 다른 수술 받으셔도 받으실 수 있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긴 하겠지만 나중에 이 보험을 갖고 계시는데 몇 년 후라도 혹시 뭐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신다, 아니면
아니면 또 그 외에 무슨 뭐 척추 수술하신다 이렇게 되실 때도 충분히 그 수술에 대해서 보장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정말로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그때 또 받으시고 머지않아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그때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나 정말 보험 이왕 가입했는데 쉽게 자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미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10,000원에서 20,000원대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배달 음식 한 번만 시켜 먹을 그 가격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받는 수술비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진단비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혹은 보험 자체를 좀 저렴하게 그런데 좀 계속 받는 보장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문자 통해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유사암 진단비, 가성비 값 플랜이라고 합니다. 어떤 플랜일지 오늘은 방은영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보험이 뭐 아예 없으신 분들도 거의 찾기가 힘들고 암보험은 다들 있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연락을 주시는 게 뭐 얼마 받는지랑 뭐 범위랑 이런 것들인 것 같아서 네. 유사암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래요? 유사암이 왜 이렇게 중요해졌냐면요. 네. 예전에 과거에는 사실 암에 걸린지 모르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 네, 그런데 지금은 건강검진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죠. 그리고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검진이 좀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초기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의 암은 보통 유사암 진단비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 금액에 비해서 유사암 진단비 금액이 매우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 형태가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이 유사암 진단비도 많이 진화를 했고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유사암 진단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옛날 암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암이 무섭기는 한데 이제 걸려도 거의 죽지 않고 살아가시는데 네네. 그런데 내 보험은 옛날 암보험이면 조금 유사암 진단비가 작을 수도 있다라고 네. 하셨으니까 저희 시청자분들 빠르게 좀 증권을 꺼내오시고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증권을 꺼내고 계실 것 같으니까 저희가 암보험을 가입할 때 혹은 내가 이미 가입한 보험에서 꼭 체크해야 되는 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좀 좋은 꿀팁 5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네, 암보험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5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5가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 아시는 것처럼 같은 이제 그 보장이라면 반드시 가격을 비교하셔서요. 보험료가 좀 저렴한 가성비가 좋은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오늘 주제인 유사암 진단비예요. 네, 유사암 진단비는요, 과거와 이제 과거 보험과 지금 요즘 보험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적게 가입이 됐는데 지금은 일반한 진단금보다 더 크게 가입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는 사실 비슷한 보험료라면 유사암 진단비를 좀 더 크게 높은 곳으로 비교해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감액 기간에 대한 건데 사실 감액 기간은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1년 안에 진단 시에 50%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발병했을 때 50%를 지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액 기간이 적은 곳으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네, 네 번째는요, 60세 이하인 경우에, 즉 50대까지는요, 좀 젊은 나이잖아요. 지금 벌써 100세 시대가 왔는데요. 이렇게 50대까지는 앞으로 110세, 120세 시대를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갱신 암보험을 준비하셔야 돼요. 네, 갱신하지 않고 길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비갱신 플랜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외감 부분인데요. 이 소외감은요, 일반암이랑 동일하게 큰 금액, 가입된 금액으로 지급을 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일부 회사는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고 좀 적게 지급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감을 일반암이랑 동일하게 지급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증권 꺼내 오셔가지고 5가지 체크를 네네. 지금 하시고 좀 마음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암이면 다 같은 암 아니야? 또 암에 뭐 유사암도 있고 무슨 암 네네. 있다고 하니까 머리가 조금 아프긴 한데요. 네네. 그래도 미리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알기 네네. 쉽게 표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요, 암 종류가요,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분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암, 그다음에 소외감, 유사암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암에는 이렇게 고해감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사암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암은 이렇게 유사암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그다음 소외감 한번 보세요. 소외감에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 점막, 내암까지 이렇게 소외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소외감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회사마다 이 소외감을 일반암에 포함시켜 놓은 회사도 있고요. 분리를 해놓은 회사도 있습니다. 약관상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증권상에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포인트로 이제 말씀드릴 유사암인데요. 유사암은 아까 일반암에 포함돼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사암 진단금은 반드시 별도로 얼마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유사암 진단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러면 이 유사암 진단비만 좀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핵심이 되는 게 유사암이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뭐 가입을 원해도 가입을 뭐 크게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좀 된다고 하셔서 유사암을 조금 집중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유사암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사암 이 진단비 안에는요, 4가지의 암이 들어가 있습니다. 갑상선, 그다음에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가 왜 이렇게 중요해졌냐면요. 과거보다 지금 현재에는 초기에 이제 발견을 하셔서 초기에 치료를 하신 다음에 완치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완치율이 무려 100%를 넘고 있습니다. 100%를 어떻게 넘어요? 다 모든 유사암들이 이제 초기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다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유사암이 어쩌면 내가 더 걸리기 쉽고 우리 가족들에게 네. 가능성이 더 큰 암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아나운서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네.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당계가 풍어를 웃는다고 네, 지금 네. 조금 아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사암이 이렇게나 중요한데 또 이제 남성분들, 여성분들 또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 뭐 네. 신경을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남녀 암 발생률을 보시면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률이 갑상선, 유방암, 대장암 이런 순으로 발생률이 높잖아요. 남성을 한번 보시면요. 위암, 폐암, 대장암 순으로 이렇게 발생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유사암 딱 보이잖아요. 오, 네, 갑상선. 갑상선암. 네, 갑상선암인데 이런 통계 자료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이 1이고 그리고 남성은 6위입니다. 예,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그런데 이렇게 통계 자료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유사암 하면 떠올리시는 게 갑상선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남자보다는 여성이 중요해. 여성들이 유사암을 가입해야지. 뭐 남성분들은 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암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 아닙니다. 남성분들은요? 네, 남성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한번 이걸 보여드릴게요. 유사암은 여성에게만 특히 이제 갑상선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갑상선 때문에 유사암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고등급 이형선 선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고등급 완전히 처음 들어봐요. 네. 선종이라 하면 좀 쉽잖아요. 예. 뭐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우리가 용종을 떼냈다 할 때 선종이란 말 많이 이제 듣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조직 검사 결과 기록지에 고등급 이형성 선종이라는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요. 이 진단은요.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경계성 종양은 바로 유사암이잖아요. 그래서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금으로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알고 계시던 거는 뭐 갑상선이나 뭐 몇 가지 이제 항목들이 안 되지만 지금 보시면 경계성 종양이나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전체 신체에 장기 무려 21개의 장기에 발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유, 그러면은 남성분들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여성분들은 또 오래 사시기도 하고 또 아까도 대표적으로 갑상선 암도 포함이 됐었는데 다른 쪽으로 또 주의해야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남성과 여성 할 것 없이 남성도 중요하고요. 여성도 중요한 게 바로 유사암인데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보여드릴 게 네.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는 이 진단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자궁경부 이형성증은요, 어떤 증상이냐면요, 자궁경부에 바이러스가 침투가 돼서 이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이 정상세포가 이상한 형태로 변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비정형세포를 시작해서요. 점점 악화가 되면 이형성증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악화가 점점 되고요. 결국에는 이게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는 게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내가 혹시 자궁암 이런 거 걸리겠어가 아니라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가는 거니까 충분히 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암보험을 예전에 들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얼마나 예전에는 또 어떻게 달랐고 지금은 어떤지 기준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네네. 몇 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좀 뭐 위험할까요? 네. 지금 보시면 예. 그 2018년도 8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2018년도 8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가입하신 이제 암보험은요. 좀 다른데요. 기준점이 바로 2018년도 8월입니다. 이전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이 유사암 진단비는요. 일반암 진단금의 10%에서 20%만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일반암 진단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0%인 500만 원, 혹은 20%인 1,0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암 그
진단비에 비해서는 좀 적은 금액만 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아유, 네. 보험에 가입했는데 겨우 10% 받고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네. 그래서 이제 뭐 암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이런 유사암 진단비만 따로 좀 추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플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네. 지금 플랜은요, 2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예. 아까 이제 그 2018년도 이전과 이후에 이 플랜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예전 보험은 이렇게 10%밖에 가입이 안 됐지만 최근 보험은 유사암 진단비를요, 좀 더 많이 이제 가입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일반암 진단비를 5천만 원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유사암 진단비도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유사암 진단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유사암 진단비를 좀 더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는 플랜을 확인하셔서 네,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가지 회사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20년남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A사와 B사, 네, 진단금만 비교한 거예요. A사가 B사보단 약간 높죠. 네, 보험료가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도 한 3, 4만 원대, 네. A사도 비싸봤자 한 1만 원대 정도 비싼데 네. 우리가 뭐 암에 걸렸는데 10%밖에 못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두 보장을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해주시죠. 네네. 이 2가지 보험사의 이 보험료는 좀 비슷하지만요. 여기에 이제 특징들이 조금 크게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은 유사암 한도랑요, 일반암 연계 부분인데 유사암 한도는 이제 A사의 경우에는요, 50세까지 1,000만 원을 더 이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동일하지만 50세까지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는 50대까지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는 1,000만 원이 더 이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암 연계 부분은요. A사는 이 일반암 연계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암을 가입할 때 일반암을 반드시 동일하게 가입을 해야 되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A사는 이 조건이 없습니다. 네, 최소 100만 원으로 일반암을 가입할 수 있고요. 네, B사는 1대1 비율로 그러니까 동일하게 가입을 해야만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차이가 나고요. 면책이나 감액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드린 건데요. 동일합니다. 그럼 강점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네, 저희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상황도 다 다를 거잖아요. 네네. 오늘의 최종 정리로 어떻게 추가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죠. 네네.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사암만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는 경우에는요. 일반암 연계 없이 유사암을 더 크게 가입할 수 있는 A사를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암과 유사암을 모두 다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시면 B사를 선택하시는 것을 저는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나는 암보험이 있는데 일반암은 충분한데 유사암 진단비가 2018년 8월 이전에 가입했기 때문에 거의 없거나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A사로 여러분들이 50대까지는 무려 3천만 원의 유사암 진단비를 지금 일시적으로 열려 있어서 가입이 된다고 하고요. 만약에 내가 암보험을 처음 가입한다. 그래서 일반암을 좀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B사로 선택하면 유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암보험 있으셔도 아마 부족할 테니까 빠르게 전화 문자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방은영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제가 지금 보험이 2개가 있는데요. 예. 잘 가입돼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이제 40살이요. 올해 40 되셨고 네. 건강하시겠지만 혹시 아프시거나 걱정되는 가족력 같은 거 따로 있으시고요? 아니, 저는 지금은 건강하긴 한데 가족력은 이제 뇌질환 쪽 가족력이 있긴 있어요. 아, 뇌질환 쪽요. 보험료는 네네. 지금 어떠세요? 보험료도 지금 제 나이에 조금 많지 않나 싶어갖고 좀 줄이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애매하게 잘 모르시니까 네네. 연락을 주신 거잖아요. 도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증권 보시죠.
자, 올해 막 40 되신 여성분입니다. 2014년도에는 S손해건강보험 그리고 K생명의 CI 보험까지 가지고 계시고 보험료는 한 30만 원 가까이 내고 계시네요. 자, 문의사항 보시죠. 40대 여성인데 2건의 보험료도 조금은 부담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보장이 괜찮은지 또 확인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력도 조금 있으신데 정순현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보장분석 안녕하세요. 전문가 정순현입니다. 네, 보내주신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2건의 정건은 제가 잘 받아서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해보았습니다. 네네. 예, 먼저 2014년도에 가입하신 S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 정건 한 건이신데 가입 시기가 2014년이시고 매월 내고 계시는 보험료가 15만 4천 원이세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건의 정건 K생명보험사의 CI 종신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2013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납입 기간이 25년. 그리고 매월 납입하시고 계시는 보험료가 13만 7천 원이세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총 2건의 보험에 매월 납입하고 계시는 보험료가 29만 1천 원, 거의 30만 원에 가까우신데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너무 많지 않아요? 네네. 그럼 우선 한 건 한 건 보장 내용과 범위가 어떻게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점검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에는 암과 뇌, 심장질환 3대 질환이 골고루 잘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수술비와 입원 일당 그리고 이 정건에는 실손 의료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정건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네네. 꼭 필요한 보장을 잘 준비해 주셨는데 이 정건에서 문제점을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아까도 시청자님께서 가족력이 그러니까 혈관 질환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신데 네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정권에는 이대 질환, 뇌와 심장 쪽 질환이 가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가 흔히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야지만 받을 수 있는 특약이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또한 심장 질환 쪽에서 가장 많이 발병을 하는 협심증이나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 질환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특약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제가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정권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네. 정권에 보시면 네. 보장보험료 10만 2천 원, 적립보험료 5만 2천 원 이렇게 총 내시는 보험료가 15만 4천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네네. 네, 그런데 보장성 보험에서 보장보험료는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내는 기본 보험료예요. 네네. 네, 그런데 네. 적립보험료는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내는 보험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추가적으로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적립하기 위해서 내는 건데 이 적립보험료를 내는 목적은 대부분이 중도나 만기 시, 해지 시에 이제 조금 더 환급률을 높인다거나 또는 갱신되는 보험료가 있을 때 그 보험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대부분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네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내는 거. 네. 그런데 네네. 적립보험료도 다 내가 내는 대로 다 적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님들께서는 이거 적립보험료니까 내가 내면은 그냥 적금처럼 나중에 나를 돈을 불려서 줄 거야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맞아요. 옛날에 그 얘기 한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그게 네. 아니라 이 적립보험료에도 일정의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뺄 수 있어요? 네네. 적립보험료는 네. 저희가 이제 배설을 통해서 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다행이네요. 네. 네네. 두 번째 생명보험사에 CI보험 정권 한 건 더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CI보험의 문제점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텐데요. 첫 네. 번째는 중대한 질병일 때 보험금을 주겠다. 두 번째는 한 번만 주고 안 준다라는 거예요. 에? 네.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CI보험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대부분 사망이나 여기 정권에도 보면은 암 진단비도 있고 뇌출혈 진단비도 있고 급성심경색 진단비가 지금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뭐 뇌혈관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보험금을 수령하시게 되시면 그 외에 나머지 세 가지 특약은 다 소멸이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CI보험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럼 이거 왜 들었죠? 지금 시청자님께서 네. 가입할 그 당시에는 이 보험 정말 많이 판매가 되었던 상품이에요. 네, 물론 CI보험이라고 무조건 다 나쁘다, 해지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네. 사실 지금 이게 25년 납으로 되어 있는데 네. 납입이 몇 년 남지 않았다면 굳이 그냥 조금만 몇 년만 더 내신다고 하시면 계속 유지를 해가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인데 아직 납입하실 많이 기간이 남았는데요. 네, 굉장히 한 17, 18년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걸 왜 네, 보냈어 나한테 그러면? 네, 생각입니다. 오늘 좀 아신 것 같아요. 네, 새롭게.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두 건의 보험 진단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네. S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은 적립보험료는 정리를 하시고 그 네네. 나머지는 계속 유지를 해가시면서 보장을 충분히 잘 받으시라고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네. 예, K생명보험사의 그 CI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월 내시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네. 그럼 해지하라는 얘기인 건가요? 네네. 손해 많이 볼 텐데. 그런데 앞으로 내실 네. 기간이 17, 18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네. 이제 조금 나중에 전문가와 상담 한번 해보시고 내시는 게 더 유리하실지 아니면 해지하시는 게 유리하실지 한번 이렇게 상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나중에 전문가님이 도와주시나요? 네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여기에 2대 질환의 그 범위가 가장 좁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게 가족력도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의 가족력을 생각해서 네. 혈관 질환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으로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또 보험료 막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리모델링 플랜 한번 네네. 말씀드려볼게요. 네. 네. 리모델링은 H손해보험사의 20년 납 100세 만기로 비갱신형 상품으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심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뇌 심장 질환 수술비와 여기에 표적 항암 치료 5천만 원까지 같이 다 준비를 해드렸는데 네. 보험료는 48,000원이면 됩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네요. 네, 만족하세요? 네. 그러면 뇌혈관에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거랑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보장은? 그렇죠.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터져야지만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네네. 뇌혈관 질환에는 뇌가 뇌출혈이나 뇌가 터지거나 뇌졸중, 그러니까 뇌가 막히는 거죠. 혈관이 막히는 거죠. 네네. 예,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험료는 결론은 주긴 주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시청자님의 정권을 리모델링 해본 결과 지금 S손해보험에 있는 적립금 52,000원을 빼고 CI보험 13만 7천원을 정리하고 놨더니 보험료는 15만 원만 내시면 되시겠어요. 총 보험료가요? 네네. 총 보험료가요? 네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시청자님.
네네. 뭐 좀 속상하신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확인이 필요했으니까 후련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더 늦게 아니라 이제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긴 한데 너무 맞아요. 속상하긴 뭐 하네요. 적립금이 5만 원 네. 넘게 그저 그냥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것 빼고 CI 네. 보험도 좀 아쉽더라도 앞으로 낼 걸 생각하면은 그냥 지금 해지를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보장을 진짜 받을 수 있게 딱 넣어드렸는데 전체 보험료가 절반으로 뚝 낮아졌으니까 이제 네네. 앞으로 이렇게 들고 가시고 남은 금액에 네네.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함께 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혹시 내 보험에도 괜히 필요 없는 적립보험료 들어있진 않을까, 혹은 보장받기 너무 까다롭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문자 통해서 상담, 방송 끝난 이후에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험 플랜 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